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조금 심도 있게 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민을 떠나기 위해선 여러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과 내전 등 치안 등 목숨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곳, 아니면은 각종 질병이 있는 곳은 당연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위험하다면 굳이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곳에서의 내가 어떻게 무엇을 돈을 벌고 살 수 있는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요즘 왜 제 동영상을 보면서 자꾸 브라질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곰곰이 다시 깊게 생각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돈을 벌고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각박한 생활,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해야 되는 생활, 어떤 무엇이든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가족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절대로 없는 상황에서 외국 이민 생활에서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걸 보이다 보니 좀 떠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일만 하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도 들은 이야기는 브라질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여러 일이 있지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5시 반에 출근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 6시에 땡 하고 나온다, 이런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려면은 이 삶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수많은 분들이 10수년 전부터 계속 브라질에 대한 이민에 대한 계속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같은 코비드 사태로 36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였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인들도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브라질 이민에 대한 환상이 있나, 이렇게 계속 질문하시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한국에서 삶이 힘드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도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브라질에서는 지금 이런 코비드 사태로 거의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이유는, 아니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시급을 받고 일하면 최저 한 달에 180만 원인가를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과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근데 브라질에서도 최저 시급은 없고 최저 월급은 있는데, 법정 최저 월급은 이제 1100헤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0불도 이제 채 안 되는 그런 돈이죠.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200불 번다? 이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한국 같은 데를 들어가신 이유는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하는 사업도 접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들어가시는데, 한국에 가서는 열심히 또 일하다 보면은 이게 살기 힘든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너무 힘든 거죠, 체력적으로. 그래서 깨닫는 게, 이래서 다들 외국 이민에 대한 꿈을 꾸고 나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민은 오래돼서 자리를 잡아서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그래도 자산과 자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브라질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한국이라는 것은 멀기만 느껴지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은 이곳에서의 삶이 이민이 적던 오래됐던 간에 일단 힘든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한국에서 이민을 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지금 여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브라질에 대한 환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삶이 너무나 불만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곳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역시 살아보니 한국이라는 곳이 너무 안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다. 하지만 너무나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브라질에 대한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였을 때,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이 이민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은 첫 번째 안전이 중요하고요. 전쟁이나 아니면 치안이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브라질은 전쟁은 없지만 치안이 안 좋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가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해야 되는 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한 80년대만 해도 어떻게 가족들과 미립국을 하던 어떤 뭐 여행으로 놀러 왔다 눌러 앉더라도 교회 같은 곳에 가면은 일단 그 교회 안에서 짧게는 몇 주일 아니면 몇 달 있으면서 방을 하나 얻어주면은 그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몇 년간 일하다 보면은 조그만 가게를 시작하고 이것도 또 십몇 년 지나면 큰 가게로 변하고 하는 등 이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급성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팽창하던 시대는 지났고 또 우리 한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있는데 우리 한인 동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와 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우리 눈높이 수준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000불만 벌어도 와 우리는 돈 많이 번다라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1,000불을 번다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천 불 이상의 돈을 번다라는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가능했는데 원래부터 브라질이 이제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 한인들이 설 자리를 많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코비드라는 이런 사건으로 한 대 크게 맞은 것입니다. 주위에서 떠나신 분이 많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재작년만 해도 제가 들은 것은 한 5만 인구 되는 거에서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한인이 동포가 한국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연방경찰에서 알려준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작년과 올해에도 꾸준히 계속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아니면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다시 떠나신 분이 많습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사는 이제 형제, 자매, 자녀들이 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떠나신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중남미에서는 계속해서 중남미입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격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브라질은 격리인데요. 한 번도 전체 해제된 적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격리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웃인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 밖에도 못 나오는 이제 완전 봉쇄령도 내렸지만 이 해결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지만 이 바이러스는 그렇게 이동을 막고 사람들이 멈춘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있는 돈을 다 까먹고 하던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수익금으로 이제 돌려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장사가 딱 멈춰버리고 사업도 규모도 딱 멈춰버린 상황이다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든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서 뭐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또 몇 명은 또 돌아오셨다고 하고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이웃에 있는 한인들도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그 나라로 이제 돌아간다 뭐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실적으로 이 중남미에서의 한인 동포의 삶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편하였고 확실하게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계속 이어나갈 만한 경제적인 바탕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또 마지막으로 꼭 추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안 좋은 상황만 얘기하고 뼈아픈 얘기만 하고 꿈을 깨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보고 느낀 이야기입니다. 먼저 손정수 제 개인의 이야기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있다가 경제가 풀리고 사태가 변해서 더 좋아지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자꾸 일반화 시키는 이유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자꾸 나쁜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 목소리를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좀 실수를 이어가면서 크게 다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곧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